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통영 장세론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통영시가 지난 7월 4일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영시 정책 파티 및 문학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8월 8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기획전시 빗장 플러스를 개최합니다. 통영의 대표 체험시설인 루지가 신규 트랙을 추가했습니다. 통영시가 지난 7월 2일 산양읍 사무소에서 평생학습센터 현판식과 평생학습 매니저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지난 7월 4일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영시 정책 파티 및 문학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통영시 청년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청년정책협의체가 직접 발굴한 통영의 청년 문제와 방향성을 함께 발제하고 논의했으며 또한 청년 작가의 목판화 전시와 청년 창업가들의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통영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아카이빙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8월 8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기획전시 빗장 플러스를 개최합니다. 빗장 플러스는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에 빛을 투사해 만든 프로젝션 매핑 작품 전시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화려한 빛의 향연이 여름밤을 수놓습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어 참여하거나 LED 다이오드 체험을 통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미디어 아트와 프로젝션 매핑 작품들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통영의 대표 체험시설인 루지가 신규 트랙을 추가했습니다.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은 기존 2개 트랙에서 신규로 2개 트랙을 추가로 개장해 세계 최대 규모인 4개의 트랙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통영 루지는 현재까지 5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역의 관광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지난 7월 2일 산양읍 사무소에서 평생학습센터 현판식과 평생학습 매니저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평생학습 매니저는 6개 공동체 시민과 중장년, 문해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별로 38명이 배치돼 평생학습센터에서 상담과 모니터 활동, 홍보, 안내 등 서포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통영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은 지난 5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48시간 과정으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강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통영시는 7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통영시민 원탁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통영사회혁신가 네트워크가와 통영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경남이 함께 진행한 원탁토론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조를 나눠 지역 주제 4개와 경남 지역 공통 주제 3개 등 총 7개 주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통영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통영을 만들기 위해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을 모집 운영합니다.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은 통영 시민인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임산부와 다자녀를 포함한 직계 가족 6인까지 이용 금액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는 2019년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현재 20개 업소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할인점에 대해서는 할인점 지정 인증 마크를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원합니다. 통영시는 동피랑 마을의 새 단장을 위해 동피랑 아트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안녕 동피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자유공모와 시민참여형으로 나눠 동피랑 마을의 새로운 벽화를 그리는 사업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통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달 17일 레일 일부가 변형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던 통영 욕지도 관광 모노레일이 11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한 달 동안 문제가 확인된 레일을 모두 걷어내고 새 레일로 교체 작업을 끝냈으며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검사를 통과해 운영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레일 변형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통영과 거제를 가르는 견내량 해협의 트리대를 이용한 돌미역 채취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견내량 돌미역 채취를 8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3년 동안 어업유산 복원 등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5월 견내량에서는 미역 종자 보존을 위해 바닷속에 트리대를 넣어 감아 올리는 전통 방식으로 미역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오는 8월 8일 통영 도남동 관광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회 섬의 행사가 내년으로 수년됐습니다. 통영시는 행정안전부, 경남도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행사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제22대 김재홍 통영부시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달 취임식에서 김 부시장은 공직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통영시는 블루베리와 애플망고, 욕지 고매원 등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7월 8일 남망산 시민문화회관에서 미디어 파사트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시연회에는 나전 칠기와 라이트볼 등 화려한 환연 영상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통영시가 오는 12월까지 함께 느껴요 문화의 날을 운영합니다. 함께 느껴요 문화의 날은 재가장애인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보건소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통영시는 지난 7월 23일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브라보 온정택시 출범식과 함께 시승식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통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